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ER 다이어그램, 개체 관계도라는 거예요. 개체 관계도. 자, 우리가 요구 조건 명세서에서 요구 조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요구 조건 명세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설계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자, 이런 약속된 기호를 만들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서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주민등록번호. 또 뭐 하나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학생의 성질을 뜻하는 속성이구나 라고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조건 명세서에서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 설계는 개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요구 조건 명세서죠. 자,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개체 관계도로 개념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모델링한다. 자, 개념 스키마를 모델링한다. 자, DBMS의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DBMS의 종류가 오라클도 있고, MS SQL도 있고, 뭐, MySQL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DBMS를 선택하는 것은 그 업체의, 그 기업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 DBMS,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현을 할 거냐, 무엇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냐 하는 것을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DBMS가 여기서 어떤 고려사항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업무 분석을 해서 그것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모델링한다. 개념 스키마를 모델링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트랜잭션 모델링한다. 자, 요거는 같이 설계 단계 다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이 개체가 되고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이 속성이 되고요. 수강,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개체, 여기서 개체가 학생과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체는 직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사각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속성, 학번,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 과목 코드, 과목명, 그리고 과목 내용 이런 것들은 속성은 원 모양으로,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밑줄로 표시돼서 조금 다른 것 같죠. 이게 뭐냐면은 기본키라는 게 있어요. 식별자. 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고유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고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유. 학번도 고유고 과목 코드도 고유다. 그래서 학번, 과목 코드에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기사 퍼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죠.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는 개체에서 여러 가지 특성,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집에 살게 되면 전화번호 같죠. 자, 그런데 학번은 같을 수 있습니까? 학번은 유일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뭐 식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당장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네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개체 속성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관계는 수강이란 관계라고 했죠. 수강.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 N으로 표시합니다. N. 여러 개를 수강할 수 있다. 이렇게 수강은 마름모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ER 다이어그램입니다. ER 다이어그램. 그래서 만일 뭐 기사 퍼스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보처리 필기, 정보처리 실기, 사무자동화 필기, 사무자동화 실기가 있으면은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과목을 동시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개체 속성 관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체는 엔티티라고 얘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현실세계 대상체 여러분도 개체가 되고 저도 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교수, 학과, 과목 이런 것들이 개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속성, 어트리뷰트. 자, 개체 엔티티의 성질, 분류, 식별, 수량, 상태. 자, 그 개체의 성질과 상태.
자, 그것을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생이라면은 학번, 이름, 전화번호가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관계, relationship. 자, 두 개체 간의 의미 있는 연결. 자, 학생하고 과목이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수강이란 관계가 있는 거죠. 자, 학생은 과목을 수강한다. 과목은 학생에게 수강되어진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개체 관계도를 ER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개체 관계도 뭐예요? Entity Relationship. 그래서 ER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논리적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이제 도형으로 표시를 했죠.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목표 DBMS에 맞춰서, 자, 목표 DBMS 이론에 맞추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논리적 설계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관계형으로 표시했어요. 관계형. 자, 관계형은 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 DBMS,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오라클인지, MySQL인지, MS SQL인지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는 관계형으로 할 거냐, 계층형으로 할 거냐, 망형으로 할 거냐, 뭐 망형은 네트워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결정해서 그 이론에 맞춰서 논리적 모델로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자, 그 종류가 관계형, 계층형, 망형이나 네트워크형이나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스키마를 평가하고 정지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정지한다. 그리고 정규화 과정을 수행을 한다. 자, 정규화라는 것은 우리 5번째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학생하고 과목. 자, 조금 전에 학생하고 과목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이렇게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죠? 이게 스키마잖아요. 스키마.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것은 하나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없지만은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학번, 이름, 전화번호라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주고요.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개체, 속성은 정의했는데 관계가 빠졌네요. 그죠? 자, 관계는 이렇게 형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관계는 뭐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모델링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레코드 양식의 설계 그리고 물리적 구조 데이터를 표현한다. 우리가 개체가 중심이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 할 때는 개체가 중심인데, 자, 이 개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전에 뭐 표 형식으로 보여드렸지만은 그것은 논리적인 관점이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거지, 사실은 저장이 될 때는 저장 레코드 형식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하기 위한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구조,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설계 시 고려사항이 응답 시간, 자, 저장 공간의 효율성, 트랜잭션의 처리양,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어떻게 저장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 시간이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1초 만에 응답할 수 있고, 결과를 뭐 5초 만에 응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저장 공간. 자, 물리적 공간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저장할 수 있도록. 자, 트랜잭션은 뭡니까?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처리량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인덱스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자, 인덱스는 색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찾아야겠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정보 처리 기사라고 검색을 해서 10분이 지나서 찾는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 그 인덱스를 만들 것인지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자, 인덱스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개념 스키마의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자, 이전 단계죠. 개념 스키마에 대해서 변경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개념 스키마를 설계하고 난 뒤에 실제 그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개체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개체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개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설계, 변경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빈번한 질의와 트랜잭션의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를 한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질의들이 있습니다. 질의어들을 이용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접근 경로를 설계하고 레코드 중심의 분석 및 설계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으면 돼요.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학번, 이름, 전화번호, 속성이죠. 자, 요것을 이제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데 요 선을 기준해서 요 윗부분이 기본키, 식별자예요. 그 개체에 있어서 유일한 이제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캐릭터라는 뜻인데 자, 캐릭터라는 것은 문자형을 뜻하는 겁니다. 문자형. 자,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 얼마만큼의 사이즈의 공간에 저장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번이나 속성을 데이터를 받을 때, 자, 그 데이터는 얼마만큼 사이즈를 받을 거냐, 그리고 문자형으로 할 거냐, 숫자형으로 할 거냐, 날짜형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번은 문자형으로 5자리로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 무한정 길게 할 수 없죠. 자, 그것을 어디서 정의를 해준 겁니까?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아이디라는 속성은 8자리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캐릭터 8이라고 주게 되면은 더 이상의 데이터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현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설계가 다 끝났죠. 실제 물리적 공간에 어떻게 저장할 건지까지 다 고민을 했습니다. 자, 실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DBMS의 DDL이 뭐 하는 겁니까? 구조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구현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스키마를 작성한다. 자, 스키마를 이전에 설계를 했죠. 설계한 것을 구현 단계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나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했으면은 이것을 실제 DDL 정의어를 이용해서 스키마를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트랜잭션을 작성한다. 작성하고 뭐 정의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구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설명 안 드렸는데 같이 한 번에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조금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개념적 설계는 트랜잭션 모델링. 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 자,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트랜지션 세부사항 설계. 달라요. 그죠? 비슷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트랜잭션은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를 얘기합니다. 작업 단위. 여러분들이 출금기를 통해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금액 선택하고 자, 그래서 출금되기까지의 그 전체 과정을 하나의 작업으로 보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잔액이 2만원이면은 자, 이 2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출금이 완료되면은 이 2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카드를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과정에서는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잭션. 자, 뒤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개념적 설계에서는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델링. 그 다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연결을. 그 다음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세부 사항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그 순서 암기를 하십시오.